친절한 김 교수와 상큼한 두 사무관이 함께하는 통일톡 광화문 필통.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평창국제영화제도 다루면서 영화 얘기를 좀 해보긴 했는데 오늘은 진짜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올해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분에 나왔었고 10여 개 국제영화제에 나오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바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영화를 제작하신 김덕영 감독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성의 아이들, 이게 쉽게 붙일 수 있는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영화에 일단 이 제목을 달게 된 이유랄까? 원래 제목은 두 개의 고양이였어요. 영어로 이제 투 홈즈.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제목이 확 와닿는데요. 그러세요? 예, 네. 예. 저는 이 영화를 15년 동안 제작을 했거든요. 완성이 1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 제목을 바꾸는데. 근데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제목도 저는 사실은 나쁘지 않았다.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갖다가 좀 많이 찾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영화에 대한 소개부터 좀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는 말 그대로 1950년대 북한 전쟁과들이 동해로 갔던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1951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떠난 게 1959년이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의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연애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또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기숙사를 탈출하는 애들 생기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럼 15년의 기간 동안 그 동유럽 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신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5년 동안 제작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역사적 자료를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인 촬영은 이제 2019년도 1년 동안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역사적 자료를 찾고 또 생존자들을 또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한국 전쟁 때 발생한 전쟁고아에 대한 다큐멘터리잖아요. 북한에서 유럽으로 보낸 전쟁고아 얘기. 이게 정말 흔치 않은 소재인데. 저는 원래 전쟁과 아이들이 제 작품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고요. 원래부터 그런 쪽으로. 전쟁과 아이들.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날 한반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시선으로 북한을 좀 대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에 좀 치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루머라든가 감상적으로 흘러버리면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논의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가 입각해서 뭔가를 바라본다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좀 제가 보는 포인트 같은 게 좀 있는데 전 처음에 앞부분에서부터 그 이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 동유럽 지금 이제 70대 80대 노인들이 그 같이 지냈던 그 북한 전쟁고아들을 추억할 때마다 항상 눈이 젖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분이 웃고 있어도 눈은 다 촉촉해요. 정확히 보셨네요. 예, 그렇게 되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만큼 이제 그들의 관계가 되게 밀도가 높았던 거라 생각되거든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떤 느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람이 부자하거나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우리가 자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가난하고 나도 하루 세 끼 먹는 게 힘든 상태에서 나랑 비슷한 처지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는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남는 거예요. Карихме на гости в домовете си. Те идваха, контактуваха с нашите семейства. На моята майка викаха майко. И беше много приятно. Ви е самотна. Всички близки ми починаха и мъж, и баща, и майка. И се разтъжвам с техните снимки. Ето момченца. И все си ги помня такива. Обаче те вече са 62 години откъде са напуснали България. Те вече са устаряли, може би, български.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Да. 지금은 아마 이제 다 나이가 들었을 Да. 거라고. Чагисун. Той ми беше председател, Чагисун. ограден председател. 너 이게 Чагисун, да.
기억이나 А 뭐 когато ходите 에피소드 с 같은 тях 거 на 혹시 기억나는 거 екскурзия, 있으시면 нещо интересна случка или някаква спомен с тях. Ами вижте, какво те са дребни работи. Ние тогава бяхме малко с детски ум. Да. Играехме в футбол, играехме там. Имахме от проглед нагоре, имахме едно като връхче. 전쟁의 결과로 인해 생겼던 사람들 사이에 이런 헤어짐과 아픔. 사실 우리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만 이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굳이 이 영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산이라는 개념을 좀 확장시켜야 된다. 이산이 우리만의 아픔이 네. 아니다. 네. 동유럽에도 북한에 있는 남편, 북한 친구들 또는 제자들 말대로 정말 순수했던 그 인간관계를 어느 한순간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차단된 그 사람들의 어떤 애달픈 삶의 이야기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산이라는 개념이 우리 개념 속에 있는 이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영화에서 보면 너희는 같은 민족이니까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뭐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에 살아 있을 친구들을 위한 기도 플러스 남과 북이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도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감사하고 고마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희 한반도의 평화 문제나 어떤 통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좀 남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무슨 뭐 어떤 전문적인 학자나 어떤 뭐 정치가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굉장히 순수한 영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으셨고 단지 이제 1950년대 우연히 맺었던 이 북한 아이들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만나서 예전의 어떤 우정과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그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좀 영화를 좀 봐주세요. 나중에 우리 영화 또 함께 같이 볼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광화문 필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